먼저 기업은행 인턴 간단하게 제가 15분, 목표는 15분입니다. 15분에서 20분 안에 내용들 공유해보고 질문 받고 면접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기업 취준생분들이든 일반 기업이든 금융권이든 다 쓰시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일단 인원, 선발 인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350명이죠. 금융 일반은 300명, 디지털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업은행 인턴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경험을 위한 경험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억지 경험을 만든다기보다 공기업인 친구들도 이러한 인턴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괜찮네. 은행이라는 그 직장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또 일반 기업 준비하던 분들도 그래 인턴 한번 뭐 다른 알바보다 이런 거 한번 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금융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내가 진짜 은행원이 어떤지 한번 보겠어. 나하고 진짜 한번 맞는지 보겠어. 은행원의 현실 한번 보겠어. 고객은 어떤 고객이 올까?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이 뭐가 도대체 다른 은행과 다른지 볼 거야. 막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이 직업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데 너무나 획일적인 방식,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답변과 생각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탈피하자는 거죠, 우리가.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다르잖아요. 히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들을 남한테 다 맞춥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업은행은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은행 인턴이 뭐 엄청나게 좋아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굉장히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는 문항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냐? 크게 뭐 따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소서 문항 4개를 보면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뭐 누구나가 또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큰 4개의 문항을 보면은 1번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 인턴 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인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성취할 것인가. 세 번째, 팀 관련된 거. 네 번째, 희망 근무지 이유 배우고 싶은 점. 이거거든요. 사실 금융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딱딱하게 뭐 문항 의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들의 큰 틀을 잡아드릴게요. 뭐 여기에는 이걸 쓰세요. 여기에는 두문 단어 나눠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합격 자소서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고착화된 사고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IBK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와 인턴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점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첨부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당신은 왜 인턴 경험이 필요한 거야? 두 번째, 인턴이 되기 위해 네가 노력한 게 뭐야? 이 두 가지 물음에 먼저 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외 거를 먼저 쓰지 마세요. 물어보는 거에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썼습니다.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사실 이거잖아요. 경험 한 줄. 여러분들 나중에 공채 지원 때 스펙 한 줄.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친구들이 늦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하지 마세요. 적어도 면접 중대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취업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저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과정이 무시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경험 한 줄, 스펙 한 줄을 쓰려고 이것을 한다? 전혀 이거는 주객전도된 행동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인턴을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 금융업과 은행업에서의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는 노력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유로 나는 금융권 꼭 기업은행의 은행원이 돼서 많은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보고 실무 경험을 사전에 할 수 있는 IBK 인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공기업 취준생이야. 내가 일반기업 취준생이야. 아,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아, 진짜 은행이 좋대. 근데 나한테는 여지껏 히스토리가 은행에 관련된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자소서를 써도 불합격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요. 절대 안 돼요.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권과 상관없는 지금 직무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과가 상관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난 내가 금융권 꼭 기업은행이 은행원이 나중에 될 거야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이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왜? 나 이 과정 동안에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최종 이러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도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은행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 그리고 기업은행이 뭔가 특화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목표는 지금 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뭘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러한 실무 경험과 고객들을 실제 만나보고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데 그게 IBK 인턴이야 딱이야. 왜? 내가 나중에 IBK 회원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쌤, 저 공기업인데 갑자기 지원해도 돼요? 아니, 그럼 제가 얘기하죠. 공기업인데 일반 은행 지원하면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진로가, 진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 취업할 때까지 일관적이 이렇게 쭉 간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이 편견을 날려버려야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날려버리세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평소에 나는 기업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금융 막 좋고 하는지 알겠어. 근데 알아보려고 해도 현직자도 만나기 어려워. 면접 중대장이 현장 방문 그렇게 하라고 해도 현장 방문 가는데 아유 좀 나한테 이거 좀 쌀쌀맞게 해서 내가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못 가겠어. 맞잖아요. 근데 알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나는 기업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여기에서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번 인턴 경험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진짜 기업은행의 현실과 기업 분들의 나는 특수성을 좀 이해해서 내가 앞으로 기업은행원이 돼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싶어.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인턴 하고 싶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는데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기업은행 인턴 이렇게 하는데 내가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인턴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전개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얘기를 또 할 거지만 멘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탈 하나, 생각 하나의 차이, 그 차이가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완전히 뒤바꿔줘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야 됩니다. 매식경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관점 전환이에요. 신문 기사만으로 그냥 한 면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그 관점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면접장, 그리고 현직자가 돼서도 고객들과 기업을 생각해서 내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 적용되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합격이다. 라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공기업 취준생인데 나 IBK 인턴 쓴다. 일반 기업 취준생인데 인턴 쓴다. 이렇게 되면 불합격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닌 이유를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인턴에 지원하는 이유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이왕이면 금융산업에 좀 목표가 있어서 그쵸? 그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스스로 사전에 경험해 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을 추천합니다. 왜? 이게 그래도 로열티가 있어 보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자격증 어필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이 어떻게 되고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에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잊혀져요. 그러면 면접에서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자소서 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턴하고 끝낼 건가요?
여러분들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업은행원이 되는 게 목표라면 기업은행원이 되는 마인드를 갖춰야죠. 왜 자소서만 합격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지금까지 노력한 점, 인턴을 위해서 뭐냐? 뭐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딱히 그런 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써봤어요. 몇 가지를. 첫 번째, 금융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인턴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지금 제가 아까 위에 설정해놨잖아요. 이런 것들 하려고 지금 인턴을 하는데 인턴을 그냥 하면은 고객들한테 내가 뭔가 설명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금융산업을 위해서 꾸준하게 경제신문을 5달간 매일 2시간씩 보면서 오피니언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에 대한 전환, 금융산업을 이해하는 데 했다. 내가 공기업 취준생이지만 경제신문을 보고 금융산업을 이해했어요. 이거 노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노력 자체를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요. 아니거든요. 그게 포장 능력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지금까지 노력한 점. 많은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본 점. 나한텐 기업은행에서 어떠한 걸 나중에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고객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나는 지금 현장에서 만나보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보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내가 찾아주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노력을 했어. 알바도. 왜 안 돼요? 될 수 있죠. 세 번째, 지금까지 또 노력한 점 뭐가 있어요? 아, 나 기업은행 인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기를 원하고 기업은행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특히 금융산업에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시중에 있는 많은 현장 지점을 방문해봤다. 이 지점을 방문한 게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왜? 경쟁사를 비교했으니까. 경쟁사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경쟁사들이 모바일 뱅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경쟁사 은행들이 어떠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현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자격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꼭 있어야 되나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여러분들 피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노력한 거 만약에 안 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공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도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이나 기타 공부한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종류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노력한 점,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이렇게 끝내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관점의 전환, 그리고 포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봐야 된다? 내가 직접 연습해 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노력한 점 역시 무조건 맞는 답이 있는 건 아닌 만큼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인턴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점 잘 찾아보세요. 자, 다음 2번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어떤 문항이었어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 인턴 기간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성취할 것인지.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심플하게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돈도 있고 인생에서 나는 여행이 좋다, 행복이 좋다, 가족도 좋다, 건강, 믿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또한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근데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억지 자소서를 위해서요. 지금도 제가 첨사 그 한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요. 억지 자소서 쓰는 친구들 안 돼요. 왜? 이거 맞춰서 나중에 면접 때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요. 억지 자소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억지 자소서가 뭐냐면 자꾸 여기서 자기 본인의 인생 가치 물어봤는데 자꾸 기업은행 인재상에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맞히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맞을 수는 있거든요. 맞을 수는. 근데 그걸 나한테 억지로 꾸겨놓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인턴 면접이 아니라 실제 면접에서 진짜 이런 질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외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금융권 취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면접장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지식만 어필하려고 해요. 그 사람 본질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지금 대부분 엉망인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나를 빼놓고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이렇게 막 화려하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박 겉핥기식에서 물론 본질이 돼 있으면서 이 외부적인 게 잘 돼 있으면 좋은데 본질은 없는데 알맹이가 지금 없는데 껍질들만 막 휘황찬란해.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의 뭐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예요. 이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금융업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사회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다. 왜? 나만의 어떤 이유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왜 내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이 생각이 잘 묻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원자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믿음의 가치를 얻기 위해 고객과 직원분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일을 배우고 협업을 경험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고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은행원으로서 믿음을 줄 것인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냥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은행을 대표하는 직원으로서 또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 원하는 것들을 사전에 제공하고 안내해서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고 또 나를 찾는 믿음의 가치를 통해 나만의 멘토와 나만의 고객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인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개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흐름을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식으로 몰세, 여기에는 문단을 몇 문단 쪼갭니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물론 구조적으로 나누는 문제도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면 그걸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어휴. 잠깐만요. 다시. 자, 이 또한 예시일 뿐이며 이 내용을 그대로 따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때 블로그에 작성한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하나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저 돈을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아, 왜 안 돼요? 돈이 왜 중요한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Y에 대한 물음에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행복,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된대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족을 쓰면 왜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가족을 쓰면 이게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볼 수 있대요.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잘못 비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포장을 잘못한 거니까 면접관 분들한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왜 가족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내가 이 가족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것들이 잘 드러나겠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키워드는 Y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